여러분은 인당수에 빠져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고치려 한 심청이의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효녀로 유명한 심청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닌 유럽에서도 최근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인천공항 앞 출국장 외국인 부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주변을 지나는 한국 사람들은 이들 부녀를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이 부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 나눔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모델 캐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꽃이 꼭 자신의 모국이 되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옛날부터 이동을 하는 역사를 가져왔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심오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그만큼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도 없고 외동딸이죠.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기 위해 밖에서 트럭을 운전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트럭 일의 특성상 새벽에 나갔다가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류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도 몸이 따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 조절이 쉽지 않으셨죠. 아버지도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어머니가 투병을 하시느라 병원비 빚도 많이 졌고요. 빚을 갚느라 일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날이 있어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다른 집들보다 가족끼리 보낼 시간이 적고 비록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가 몸 건강히 지내시는 것 하나로 저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밀려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굳게 마음을 먹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많았고 형제자매도 없었기 때문에 심심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TV를 보면서 저의 심심함과 무료함을 달랬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따로 있었는데요. 패션쇼, 모델들이나 모델들이 되어가는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중에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포즈도 취해보고 워킹 연습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시간이 잘 갔고 그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동네 사진관에 가서 모델 일을 위한 포트폴리오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들고 모델 소속사들의 모델이 되고 싶다고 지원서를 넣고 다녔죠. 하지만 저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모델의 특징인 강렬하고 섹시한 느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동글동글하고 조금은 어려 보이는 모습의 얼굴이었죠. 이게 한국에서는 선호되는 스타일의 얼굴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를 모델로 쓰겠다고 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가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로 단발성 촬영하는 게 제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었죠. 모델 일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취직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모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패한다면 공장으로 취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델 소속사들을 찾아다니던 중 한 모델 소속사에서 제 얼굴은 유럽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을 텐데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떻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 브랜드에서 자기들 브랜드 소속 전문 모델을 구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원해보라며 한국에서 종종 동유럽 쪽에 이런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그런 꿀팁을 듣고 한국 회사가 모집하는 모델 일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는 게 조건이었는데 집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아버지의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던 모델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한국에서 혹시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그때 여기서 공장 취업을 해도 늦지 않으니 제가 한국에 가서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사실 아버지는 저한테 한국에 가라고 말씀하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날들이 많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고기류를 많이 드셔서 콜레스테롤도 높고요. 병원에서는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나빠서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금주와 해산물 섭취를 적극 권장했지만 크로아티아는 완전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은 부자들이나 먹는 음식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산물을 드시기는 어렵죠. 그나마 금주라도 하셔야 하는데 술을 끊으시는 것은 어려워하셨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조금량을 줄이시긴 하셨지만 아예 안 드실 수는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아버지 옆에서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한국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아버지는 저보고 한국에 가라, 저는 안 가겠다로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한국에 가는 걸로 났고 한국으로 가는 날 저는 아버지를 안고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델 일을 해보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와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서 많은 촬영에도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촬영 일정이 빡빡하다며 불평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홀로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평하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에 불평 한마디 안 했죠. 사실 제 포지션이 메인 모델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 때문인지 회사에서는 저를 많이 불러서 촬영하고는 했고 제가 모델로 들어간 제품들이 매출이 좋게 나오자 서서히 메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식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크로아티아와 매우 다른 환경에 놀라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육류와 해산물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았고 해산물을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익숙해 한다는 점이었죠. 그런 회식 자리를 할 때마다 크로아티아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몰래 눈물을 훔쳤던 적도 있습니다. 이 해산물을 그대로 포장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한가득이었죠. 저는 한국의 회사에서 열심히 생활했고 1년 단위 연장 계약이던 조건도 회사에서는 무기한 계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조건 변경은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 생활이 안정된 느낌을 받았고 아버지를 한번 모셔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트럭일을 잠시 쉬시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거진 1년 만에 본 아버지는 그동안 머리도 더 하얘지셨고 수염도 하얘지셨죠. 연로해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의 반가운 재회를 하고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해산물을 실컷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해산물을 사드렸어요. 고등어 구이부터 해서 해물탕, 매기탕, 매운탕, 갈치구이, 조기구이 등등 온갖 해산물을 다 사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매일같이 해산물을 너무나 잘 드셨고 고기보다 맛있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정말 안 드셔본 해산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술도 못 드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내시자 아버지는 혈압약을 먹으면 뭔가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당장 주변에 있는 내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진료를 받았고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존에 드시고 계시던 혈압약을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금주를 하신 것과 혈압 개선에 좋은 해산물을 많이 드신 것, 그리고 수면 패턴이 일정하게 바뀌었다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의 혈압이 개선된 것 같다며 이런 패턴을 유지하시면 나중에는 더 상태가 좋아지실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설명에 저는 한 번에 이해됐죠. 저는 이때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 크로아티아에 돌아가면 트럭 일을 조금만 더 하다가 정리하시고 제가 몇 년 뒤 여기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때니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홀로 키워내셨듯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책임지고 모시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고 크로아티아에 돌아가서 다시는 술도 입에 안 대고 무리하게 물류를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물은 비싸니까 자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노력해 보겠다고도 하셨고요. 얼마 뒤 저는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지금 가시면 앞으로 몇 년간 뵙지 못할 테니까요. 크로아티아에서 떠나올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한참을 공항에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귀화라는 큰 목표를 세웠고 한국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한국 귀화 시험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 사연을 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네요. 저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양인을 다 같은 성향인 줄 알았던 것을요. 최근 전 제 호텔에 찾아오는 한국인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마젠타라고 합니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배에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제가 곧 엄마가 된다는 말을 들은 순간의 기쁨은 10여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네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기자기한 침대도 사고 귀여운 옷과 양말을 사며 아기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을 뭘로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있던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저희 부부가 타고 있는 차를 그대로 받아버린 것이었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정신을 잃고 난 뒤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찾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감았다고 했죠. 의사는 남편이 저와 아기를 위해서 마지막 사고의 순간 핸들을 자기 방향으로 틀어서 사고 차량과 자신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네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아기의 생명도 장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모녀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기를 키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일을 하러 나가지 못했고 밤낮 없이 울어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에 대한 기초 상식을 남편과 함께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쳐보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냥 울기만 하는 아기를 붙들고 한 번씩은 저도 같이 울었고 그때마다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이 흘러 부족한 엄마 밑에서도 낳은 예쁘고 해맑게 자라주었죠. 가끔 자신에게 아빠 없다고 놀려대는 친구들을 두들겨 해줘서 사고뭉치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컸답니다. 딱 한 가지 고민은 딸이 장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액세서리 파는 가게도 좋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 노래방을 운영해도 좋다고 했는데 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제 호텔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제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주는 것은 저희 호텔 앞에 있는 작은 노점상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인 남자 청년이 호텔을 찾아왔는데요. 청년은 정중하게 호텔 앞에서 작은 노점을 하나 열어도 되냐고 물어봤죠. 보통은 물어보지 않고 노점을 시작해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려두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 청년은 눈빛부터가 달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전 한국인을 무척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호텔 예약할 때 한국인은 거부합니다. 라는 문구까지 적어놓고 싶었습니다. 저희 호텔 주변은 옛날 에도 시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항상 여러 나라 관광객들로 넘쳐났죠. 처음엔 서글서글하게 웃는 동양인의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이 묵고 간 룸은 정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죠.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왜 바닥에 행궈낸 곳인지,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럽게 썼는지 비데에도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상태의 호텔 직원들은 동양인이 묵었던 방이라면 너무도 들어가기 싫어했죠. 어떤 동양인은 깔끔하게 쓰고 갔지만요. 동양인 대부분은 모두 중국 사람이라 동양인은 모두 더럽고 신사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어쩔 수 없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호텔 앞에 노점을 열겠다는 한국인 청년이 영 믿업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중한 태도는 믿어보기로 하고 장사를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때때로 청년이 하는 노점에 들려 샌드위치를 사 먹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속의 야기를 털어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던데. 저도 모르게 청년에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저와 딸이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 호텔을 매구미 때문에 세웠다는 이야기 등등 남에게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매번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만 주던 청년의 속마음이 궁금해졌던 날이었죠. 처음으로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본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와주신 부모님 얼굴조차 몰랐다고 했는데요. 한국 기관에서 제 행복을 빌어주며 일본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어린 나이에 맞닥뜨린 일본은 너무도 무서운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던 일본양 부모는 지원이 끊기는 시점이 되자 아이에게 돈을 구걸해오라고 시키고 때렸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아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얼마 없어 일용직으로 근근히 일을 하다가 허리가 좋지 않아 일을 자주 못 나갔다고 했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몸에 따라 오픈을 정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가게를 얻을 돈은 없어서 작은 노정으로 시작 중이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죠. 무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부디 겪어도 되지 않을 슬픔까지 겪었던 청년이 안쓰러웠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든 혼자서 살 궁리를 하는 청년이 대견스럽기도 했죠. 동양인이라도 다 같은 동양인이 아니고 일본으로 입양 왔어도 본래 성격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본 부모가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었음에도 청년은 너무도 바르게 자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서로의 속 이야기를 나눈 둘은 나이 상관없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우리 딸이 갑자기 더 이상해졌죠. 학교 다닐 때 보지도 않던 책을 사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어렵다는 경제학과 경영학 공부를 하는 것이죠. 틈틈이 다른 나라 언어까지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딸이 속을 차렸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뻤죠. 대체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맨날 왈가 닦았던 딸이 진지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옆에서 도와서 일본에서 최고 식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결심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딸에게 꿈이 생기고 철부지 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딸을 그렇게 변화시킨 남자가 너무도 궁금해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업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데리고 온 남자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바로 제 호텔 앞에서 노점을 하면서 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청년이었죠. 청년도 몰랐던 눈치였는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난 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일본 이름은 야마모토이고 한국에서 입양됐을 때 이름은 순테이라고 소개를 시켰죠. 엄마 호텔 앞을 지나가다가 몇 번 샌드위치를 사 먹었고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모습에 반해버렸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큰 식당 사장이 되는 게 이 사람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딸은 제가 이 청년과 친하다는 걸 몰랐으니 딸이 중간에서 너무도 당황해 하더군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에게 저희 사이를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오히려 더 잘 됐다며 펄쩍펄쩍 뛰었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전 반대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자라온 환경이 너무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제 앞에선 그렇게 보였어도 사람이란 앞과 뒤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집에선 어떤 행동을 할지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를 쳤고 호텔 앞에서도 노점을 치우라고 했죠. 거기에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나쁘길래 어린아이를 멀리 일본까지 보내는 것이냐고 작은 나라답다 했죠. 중국인들처럼 똑같이 더러울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버렸습니다. 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청년을 데리고 집을 영영 나가버렸는데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본 청년의 노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던 때에 드디어 딸에게 전화가 왔죠. 자신은 청년을 따라서 한국으로 갈 테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문자로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의 친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가던 찰나에 카메라가 같이 동행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에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무작정 한국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국이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죠. 다행히 한국 청년은 자신 휴대폰으로 한국, 서울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딸을 만나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끄집고 한국 호텔에 며칠 두었다가 다시 집으로 올 생각이었죠. 직항 항공편이 없어 20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한국이란 나라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청년이 알려준 주소로 가기 위해 공항 밖을 나서는데 무척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일단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눈이 마주치자 딸은 청년을 죽일 듯 노려보았지만 딸은 뭔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태도가 더 열받게 했지만 딸은 아빠가 무시하던 한국은 이렇게 우리 일본보다 좋고 깨끗한 곳이라고 했죠. 호텔에 오던 그 더러운 동양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와보니 무척이나 놀랍긴 했죠. 제가 무척이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솔직히 결혼은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같이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작전이 먹혔는지 알겠다면서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죠. 결국 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주고 두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호텔 옆에 건물을 매입해 식당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성실한 청년 아니 제 사위는 열심히 노력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타이틀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마젠타 씨가 한국인 사위 덕분에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벗을 수 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나누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